자, 녹화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10번. 뭐 의미가 있겠죠? 네. 오늘 시험이요.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막 주기 표처를 이렇게 표처를. 개념 속속 이런 님 들어. 이런 것도 나와요. 네, 당연히. 이거 막 일단은 전체. 배지 테스트예요 이거. 아니요, 일단은 전체. 앙금. 야 망했어. 야 이거 어떻게 써? 자, 다음 보세요. 근데 문제로 나오죠. 네,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나와요. 단원종합평가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원종합평가 문제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거 정답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저기 책을 넘겨보세요. 책을 넘겨보세요. 아, 선생님 저 답지요. 근데 안 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줘도. 아, 그럼 찾아드릴게요. 주세요. 알았어요, 말하고 찾아드릴게요. 트레이드 했잖아. 자, 정교하자기 한번 보세요. 그럼 빵하고 트레이드 했잖아요. 네. 자, 언제 주실 겁니까? 페이지 여러분들 58쪽입니다. 58쪽. 정규야 자기는 시험 안 쳐요? 정교하자기 오늘 정기는 안 나와요. 오, 왜요? 자기만 4개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오늘 감정기 때문에 3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저 전기가 안 됐다. 4개만. 제가 지난번에 정기 시험 친다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원래 했던 건 쌤, 저 이혼만 3시간 하고 정기는 1분도 안 했어요. 아싸네. 쉬는 시간에 조금 열심히 좀 책을 봐주세요. 알겠죠? 진짜 어렵게 안 됐어요. 쉽긴 했어요. 정기하고 저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찍 들어갔단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다음 시험 싫어 뵙도록 안 할게요. 돼?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전류. 준비되셨죠 여러분? 자, 전류부터 합니다. 전류부터 합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워터 슬라이드 이런 거 타러 가기로 했는데 워터 슬라이드를 타러 가기로 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워터 슬라이드에 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물을 천천히 흘려줬어요. 자동으로 흐르지 않아요. 원래 자동으로 아니 그 기계를 이렇게 조정해요. 수위를 천천히 흘려주셨어요. 이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워터 슬라이드에 밸브를 좀 열어서 똑같은 물의 양을 흘려 보내주는데 밸브를 크게 열어서 한 번에 빨리 지나가도록 했어요. 어느 경우가 여러분이 훨씬 잘 쓸려 내려갈까요? 그게 빨리 했어요. 두 번째죠. 같은 물의 양인데 왜 두 번째 더 빨리 쓸려 내려가죠? 네,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니까. 마찰력이 더 크게 생각한다. 물에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압력이 세다? 비슷한 얘기인데 물의 흐름이 세기 때문이죠. 네.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전류라는 개념은 뭐죠? 전기의 흐름인데 세기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세게 흐른다, 약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제 심장에 전기가 흐르는데 터미네이터. 지금부터 여러분 보세요. 어떤 특정한 양이 흐르는데 이 양이 천천히 흐르면 제가 지나가는지도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잖아요. 10mA 이하의 전류, 조금 이따가 이 단위가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10mA 이하의 전류가 흘러가면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못 느낍니다. 약간 뭐지? 좀 뭐가 찌릿한데 이 정도 느낌, 끝이에요. 그런데 100mA가 지나가면 네, 심장이 멈춥니다. 그거는 전선을 대고 전기를 가하면 그러죠. 흐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꺼번에 얼마나 흘러가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전류라는 걸 배울 건데 이 전류의 여러분들 첫 번째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전하량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전하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 앞으로 양이라는 말이 붙으면 전부 뭐 쓴다? 대표 문자로 Q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퀀티티의 약자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전기의 양인데 이게 기본이 있어요. 1C. 이게 뭐냐 했더니 요게 쿨롬이라고 읽어요. 쿨롬. 사람 이름으로는 쿨롬인데 이게 이분 이름 끝자리가 B로 끝난대요. 이 영어에서 B가 되면 묵음이 된대요. 그래서 쿨롬 돼요. 아셨죠?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또 있습니다. 1E. 이게 뭐야? 요게 기본 전하량. 기본 전하량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전 시간에도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기본 전하량은 뭐야? 전자 몇 개가 한 개가 가진 전하량입니다. 그러면 1E는 얼마나 되느냐? 1E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그럼 1쿨롱이 뭐야? 전자 몇 개가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개가 가진 전하량입니다. 우와! 이 숫자 어떻게 외워? 말이 돼? 그죠?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잘 외워요. 의외로 잘 외워요. 짭짤. 응?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 10의 16이 10의 16제곱이 620. 야 잠시만 10의 4제곱은 뭐야? 만. 10의 8제곱은? 10의 12제곱은? 조. 그럼 10의 16제곱은? 경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고치니까 어떻게 되더라? 625경. 이해하셨나요? 625경입니다. 이해하셨죠? 6.25경 아니에요? 어? 6.25경 아니죠, 아니죠. 10의 18제곱이잖아. 18제곱입니다. 10에 16제곱이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10의 18제곱이 625경이구나.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625는 10의 18이다. 이게 더 잘 외우더라고요. 6.25 전쟁. 그렇죠. 6.25 전쟁과 어감이 비슷해서 6.25는 10의 18이다. 이러면 아이들이 욕처럼 느껴져서 잘 외워져요. 10에 물론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6.25는 10의 18이다. 또는 625경.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625개를 봤으면 틀려요. 625경이라 쓰지 않죠. 왜냐면 시험에서 보통 경단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사지선다에서는 10의 18제곱, 이거 설마 10의 시험에 낼 17제곱, 거예요? 10의 19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시험 나와요. 뭐라고요?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이거. 학교에서 충분히 숙제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여기 1쿨롬인데 참고로 1쿨롬이 왜 저렇게 설정됐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이 뭐냐 했더니 라부아제가 최초로 수소를 만들어냈죠. 물을 전기분해서 그때 기체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셨죠? 춤추고 질문하세요. 쿨롬이에요? 네, 쿨롬. 단위는 롬. 우예요? 미음. 할 때? 쿨롬. 단위는 아니 미음입니다. 쿨 할 때.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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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이에요? 클롬이라고 쓰는 거. 쿨롬. 쿨. 이 사람이 COULMB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쿨롬이에요. 롬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보세요. 다 적어가시죠. 네. 전 사진 찍어주세요. 뭐라고요? 사진 찍어주세요. 왜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걸 올려드릴까요? 근데 어차피 매 시간 찍을 거니까. 단톡방도. 그럽시다. 단톡방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카톡으로. 카톡 찍으셔도 없어요. 돼요. 카톡이 없어요. 있는 카톡이 사람들만 없다고? 해요. 엄마 카톡 있잖아요. 어차피 어머니들 다 보세요. 쌤 이거 잠깐만. 쌤 그 아이시하고 어머니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들면 단체 톡방.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쌤 그럼 저기 IC예요? 아니 LC예요? 1 아, 1이었어요? 1 1이에요? 네, 1 나 L인 줄 알아. 나도. 아, 그것도 아이디. 1이에요? 네, 1 앞에 거 다 1이었나? 1 기본 저 단위니까. L2도 1이에요? 저 L 저도 1이에요? 1이에요? 아 이거 알면서 왜 다 몰랐죠. 진짜 다 몰랐다는 거 말이 안 나 되잖아요. 1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기 양은 정했고, 전기 양은 정했고, 당연히 우리 오늘 목표가 뭐라고요? 전류. 전류는 인텐시티의 I를 씁니다. 세기. 인텐시티가 세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류인데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간 동안 흘러간 전기의 양, 전하량.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기가 흘러가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기본 단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거의 전하량의 기본 단위는 쿨롬, 시간은 세커. 그래서 쿨롬 퍼 세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A라고 쓰고 읽을 때 암페어. 여러분 이 암페어라는 사람이 단위로는 암페어고 나중에 과학자 이름으로는 앙페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앙페르라는 유명 과학자예요.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러면 10쿨롱의 전하가 10쿨롱의 전하량이 2초 동안 도선을 흘러간다 라고 하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2초 동안 얼마? 10쿨롱.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5A. 이해하셨나요? 5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5A라는 게 어느 정도 대단하냐? 너무 무지막지할 정도로 강력한 전류라서 잘 안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아니 아예 못 써요. 이거 어떨 때 써요? 이게 큰 전화. 여러분들 참고로 충전기 있잖아요. 네. 충전기 여러분들이 쓰시는 휴대폰 충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요즘 전류가 많이 올라왔지만 2.1A 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거의 여러분 이 정도 넘어가면 에어컨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에어컨이라는 게 이렇게 과전류가 흐르는 제품들은 별도의 접지선을 설치해놨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전기가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여러분이 딱 잡으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전기가 혹시 누전이 되거나 새면 바깥쪽으로 다른 데로 새게 되면 이걸 땅속으로 흐르도록 접지선을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저기 네. 저기 전화량 2초 옆에 있는 저 기도 1이에요. 이거 알면서 그러는 거죠? 됐어. 자, 다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음 이제 한번 봐주세요. 이거 만약에 있잖아요. 요거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A는 몇 밀리암페어일까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 1리터는 몇 밀리리터일까요? 1000밀리리터죠. 그럼 1A는 몇 밀리암페어? 1000. 밀리라는 게 붙으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1000분의 1 단위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 이제 보게 될 요거를 우리가 단위에 붙이는 첨자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를 붙일 때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최근에 나노 들어봤다.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 이해하셨나요? 마이크로가 더 작아요? 네, 당연하죠.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 피코가 있습니다. 피코. 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네? 그다음은요? 피코가 더 작아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다음 한 개요. 펜토가 있긴 한데 10의 마이너스 15제곱 펜토가 있긴 한데 제가 왜 여기서 멈추느냐면 마이너스 10.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어디 가셨어요? 마이크로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더니 막 교수님들이 전부 한글같이 했더니까 이제 마이크로 시대가 열렸어. 마이크로 시대가 열렸어. 그래서 마이크로 시대가 열려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99.9% 킬로 단위였죠. 그때 조사했던 물질의 성질이 너무 달라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마이크로 단위 때 마이크로의 순도를 만들었을 때 각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 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니까 나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나노 아니에요? 네, 지금 나노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노 시대라고 하니까 바로 나노자인데 사실은 안 그래요. 처음 나노 시대가 열렸을 때는 100 나노, 200 나노 선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왔냐면 10나노대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나노가 완전히 극복되는 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후일 거예요. 그럼 나노 다음으로 피코를 넘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 최소 30년에서 100년 걸릴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면 원자 단위가 피코까지 안 갑니다. 나노보다 조금 나노 단위 1나노, 2나노 단위가 거의 원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원자보다 더 작은 핵 단위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내려갈수록 저희한테 뭐가 좋아요? 킬로 시대에서 그러니까 밀리 시대에서 요 마이크로 내려갔을 때는 물질의 성질이 달랐대요. 그래서 마이크로 시대로 가면서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럼 피코의 시대가 되면은 더 지금 많은 걸. 나노 가면서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 코팅 기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휴대폰 앞에 있잖아요. 코팅을 해놨잖아요. 나노급 코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잘 안 깨지잖아요. 유리인데요. 아니 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 유리 앞에 특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유리. 네 다르게 생각하면 다이아몬드급 코팅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깨져요. 다이아몬드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깨지잖아요. 휴대폰 그렇게 자주 떨어뜨리는데 왜 안 깨져요? 유리가? 깨져요. 아이 그건 유리 특이한 앞에 경우죠. 좀 깨져요. 그게 압력이 특정한 위치에 몰려가지고 깨지는 특이 케이스지 맞아요. 일반적으로 잘 안 깨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반 유리 들고 있다 바닥에 그냥 턱 한번 떨어뜨리기만 해도 아마 와장창 깨질걸요? 네. 얘는 안 깨지잖아요. 그죠? 얘 작지 않아요? 아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코팅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깨져요. 거의 필름 같은 거에도 코팅 기술이 되게 네, 코팅해놓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코팅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부위에 충격이 몰리면 그걸 중심으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코팅 필름. 이해하시죠? 네. 코팅 필름은 한 번씩 사서 쳐본 기억이 있으시죠? 네. 네? 저 한 번 깨질 때마다 바꿨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그냥 깨지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엄청 크게 깨져 핸드폰 고장나가지고. 네. 휴대폰이 잘 안 쳐대.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휴대폰 액정이 여러분 생각보다 잘 안 깨집니다. 쌤 그러면 폴더폰은 괜찮아요. 뭐라고요? 근데 폴더폰은- 키스는 왜 나와요? 폴더폰은 그 가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깨뜨려도 돼. 그것도 깨지려면 깰 수 있어요. 저 돌리다가 많이 떨어뜨려 봤는데 안 깨졌어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이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 다이아몬드 코팅 기술. 가끔 전자제품 팔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코팅 기술. 그거 옛날에 많이 써먹었어요. 옛날에 많이 써먹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탄소를 잘 분포시켜서 잘 얇게 잘 쏘면 이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도로 바뀌어요. 아셨죠? 그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네. 그래핀을 입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기술이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같은 다 강도. 그래핀이에요? 네, 그래핀으로 입힙니다. 요즘은 그래핀으로 입히는 기술이 80년 후반에 개발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 입혀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핀이 여러분 휴대폰의 액정에도 다 그래핀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지 않아요? 뒤에 분명히 유리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띡띡띡 눌러도 여전히 키가 먹잖아요. 키가 앞에 네. 앞에 있는 이게 잘 안 찢어지기 때문에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전류는 여러분들 방향이 있습니다. 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류의 방향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전주에 설명드린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뭐하고 반대다?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라고 했죠.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였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고 전류는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 이해하셨죠? 요거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 왜 서로 반대라고 그랬죠? 전자 마이너스. 모르겠습니까? 여기 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구나 이걸 발견한 게 19세기 1800년 후반이에요. 그런데 전기의 성질을 연구하고 전기를 연구한 것은 언제? 저 20세기? 17세기 18세기였어요. 이동방이 마이너스. 그래서 드디어 18세기 끝나는 1800년에 볼타가 세계 최초로 화학전지를 냈죠. 여러분 전지는 개발돼서 전류는 공급되고 있는데 누가 전기를 운반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누가 뭐예요? 전자. 그래서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켰죠. 근데 왜 이동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실제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음극선 실험을 했거든요. 음극선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움직이는 건 전자였다는 걸 뒤늦게 1800년도 후반에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근데 왜 이동방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극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전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마이너스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전자를 붙였다고요. 아 그런데 왜 이동방이? 네,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고. 원래 전자의 처음 이름을 마이너스 극에서 뛰쳐나온다고 해서 음극선이라 붙였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광선. 아셨죠? 그럼 그 중에 어떤 입자야? 전기를 띤 입자. 그래서 전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아셨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거기에 전압. 자, 준비되셨나요? 두 번째 여러분 전압입니다. 전압은 잘 들으세요. 세계 최초로 화학전지를 개발한 사람이 볼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발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볼타가 있잖아요. 1800년에 세계 최초로 화학전지를 발표하면서 이 화학전지에 대해서 자기가 볼트예요. 아닙니다. 볼타야. 볼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볼트예요. 기다려보세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사람 이름과 단위로 부를 때는 다르게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볼타가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화학전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걸 발표하는데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개념을 발표했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발표했겠죠? 그래서 막 발표하는데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네, 선생님 처음에 한 거 워터 슬라이드 있잖아요. 네 그게 전압이에요. 전류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전압인데 볼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위대한 연구를 했지만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볼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힘으로 봤어요. 힘. 그래서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이걸 게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렉트로모티브 파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힘이 아니라 에너지였구나. 그래서 에너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타의 이름을 따서 합성어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합성어를. 그래서 볼테이지 우리말로 줄여서 그죠? 전압이라 부르고 그 다음 없었던 개념이 새로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를 붙여서 V라고 쓰고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되죠.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할까? 볼타의 이름을 따서 볼트라는 단위를 만들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거예요. 준철이가 위대한 과학자가 돼서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단위들은 뭐라고 한다? 박이라고 박륨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단위는 뭐라고 그러냐 1박, 2박, 3박 이렇게 부르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박자예요? 네, 이 성입니다. 성을 받는 그럼 거죠. 우리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럼 자. 준영이가 만든 고예요? 근데 준영이가 되면 1부, 2부, 3부 이렇게 근데 얘가 만들면 1, 2, 네, 1, 2, 1, 2, 3, 2, 저도 비밀에서 잘 구별이 안 갈 것 같은데요. 1금, 2금, 3금 괜찮은데요? 2가 제일 잘해요. 특히 100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0금 이렇다. 힘들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위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압이 여러분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가 잘 흐른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더 보세요. 오늘 승희가 너무 얌전하고 조용하군요. 원래 평소에도 얌전하고 조용하지만 이걸 완전히 꼭 붙이고 있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1볼트는 1줄 이 무슨 단위라고요? 과학자 이름 또 나왔네요. 1줄 단위가 퍼 왜 이렇게 많이 쿨로. 나와요? 그래요. 쌤 준철이가 만들어서 아, 진짜. 줄스. 아니 아시겠죠? 줄철 자, 보세요. 뭐야? 그거 반대로 뒤집으셔야 돼요. 준영이가 그거 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도 잘 지워진대요. 아, 진짜 여러분. 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저하고 네, 얘하고 저하고요. 우리 셋이가 금요일날 여기 가서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셋이 여기 와가지고 이거 외우고 같이.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칠판 다 꽉 튀었어요. 맞아요. 외운 거니? 근데 저 그래가지고 영화 증거 자료 있어요. 찍어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 언니 저 엄마가 가라고 했었는데 안 갔어요. 아, 그런 그래요? 거 있는 거 좋죠? 무슨 몰랐네. 수업도 안 왔잖아.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단위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좀 제가 참고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옛날에 건전지 광고가 있었는데 백만돌이 광고 아세요? 아, 그 토끼인가? 토끼도 있고 사실 건전지,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그렇죠, 네. 그렇죠.
에너자이저 건전지 광고가 있거든요. 알아요. 그거 여러분, 엄청 많이 나오죠. 건전지 하나가 무게가 크지 않겠지만 100g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설마 이 정도 될 일 없어요. 너무 무겁죠? 그럼 얼마나 잡을까요? 한 20g? 네, 20g. 20g. 10g. 20g. 그럼 이게 0.02kg이잖아요. 네. 맞죠?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대략 10 곱하면 0.2N 정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0.2N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건전지가 왜 거기에서 보면 윗몸 일으키기 하고 네. 막 난리 치잖아요. 그죠? 테니스도 쳐요. 그런데 그때 10cm 정도 몸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게 10cm는 0.1m이기 때문에 0.2, 0.1 곱하면 0.02 뉴턴미터. 다시 얘기해서 0.02 줄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죠? 한번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진짜 이게 실제라면 한 번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0.02줄밖에 안 들어가요. 아셨죠? 그런데 걔는 몇 볼트예요? 1.5볼트죠. 그죠? 1.5볼트죠. 그러면 이 1.5볼트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1.5볼트의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0.02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만약 1쿨럼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사실은 1쿨럼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아셨죠? 근데 1쿨럼이라고만 해도 1.5줄이니까 거기에 0.02줄로 나누면 이게 몇 번이야? 50을 곱하면 75회의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0만 도리가 되려면 이게 100쿨럼 정도 돼야겠죠. 100쿨럼이랍니다. 100만 도리가 되려면 최소 1000쿨럼 이상 되면 되겠죠. 근데 그 정도는 돼요. 한 15,000,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뭐 100만 번 윗몸 일으키게 하고 이제 잊어먹어서 다시 1, 2, 3 이거 진짜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거기가 만약 걔가 살아있는 생명체라. 아셨죠? 그래서 저는 그 광고 보면서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광고로 광고 보면서 계산하는 여러분 제가 SF물이나 이런 걸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 딱 보면 여러분에게 뭔가 설명해 줄 만한 다양한 소재가 나와요. 특히 히트 쳤던 거. 선생님 그 네. 징그러운 영화도 보세요. 막 좀비 나오고 좀비 이런 건 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소원을 SF 보셨어요? 영화 중에 엄청 징그러운 영화 있는데 아, 더 월드 워 Z? 아니야 있어. 아니 SF 영화 중에는 저기 앞권이 저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막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그 그 뭔데? 뭐지 에얼리언. 에어리언 아닌데요. 그 뭐지 아 그래요? 에어리언이 없어요. 에얼리언 여기 심장에서 이렇게 뭡니까? 애벌레가 부화해서 뛰쳐나오잖아. 잠깐만요. 그죠? 징그럽다. 다음 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저것도 필기해요? 아니 저 계산 필요 없어요. 이걸 왜 해요? 너무 필요 없어요. 펜도럼 찍어드릴게요. 뭐? 펜도럼 펜드럼 그 본 거 같은데? 엄청 징그러워. 본 거 같아요. 영화 제목이 뭐라고? 펜도럼 괴물이라 치면 나 펜도럼 괴물. 또 사진 찍을게요. 네. 아니 진짜 사진 찍어라. 선생님 여기 핸드폰 금지됐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핸드폰 금지됐잖아요. 엄마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남녀 콜스톨. 네. 나 일도 안 핸드폰은 본다. 금지로. 알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합의된 거예요. 제 그럼 핸드폰 다 걷어요. 핸드폰 거둘까요? 수업 시간할 때? 아니야. 거덜. 아무 문제 없어요. 걷어요. 학원은 원래 핸드폰 거둬요. 진짜. 학원 아니잖아요. 아 이거 알스터디 카페 학원이야. 아니 왜 걷어요? 준영 핸드폰 있어요. 주세요. 준영이도 나 있어요. 없어. 나 없어. 아 쌤 핸드폰 없어. 제 승희도 있어요. 승희 있어요. 수업 끝나고 기카 선생님 자, 복제하는 조용히 하세요. 쌤 너무 디스코에 찍는 거 아니야? 오늘 안 받았어. 폰은 저기 쉬는 시간에 뭐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나 그때만 쓰지 마세요. 알겠죠? 폰은 제가 수업을 해보면 계속 문제가 돼요. 계속 문제가 돼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급하게 아이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수업하고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돼서 애한테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했더니 수업 시간일 때 보냈는데 아이가 답장을 한 거예요. 알았어 엄마.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학생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 안 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으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학원에서 욕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고 근데 다른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어머님이죠. 어머니 그래서 학원에 그 어머님이 왜? 상담실에 전화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문제가 돼가지고 학부모 간담회 해가지고 제가 30분 동안 그 부분 가지고 여쭤보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왜 보내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필기가 너무 많으니까 찍겠다 이런 건 이해하지만 이게 다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